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정원뉴스입니다.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했습니다. 이번 주말 중부지방에는 최고 250mm의 폭우가 예보돼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환 기자, 이미 경기 북부에는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죠? 네, 현재 비구름의 이동 상황을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오전부터 많은 비가 쏟아져 한때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어 지금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의 모습을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마포구 성산교 아래 모습입니다. 서울은 오전에 비가 오락가락했는데요. 오후 들어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작은 하천 주변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천변 도로로 물이 넘치기 때문에 미리 차량을 이동시키고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구 중랑천의 모습입니다. 차량이 정상적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오늘 중랑천 상류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중랑천 구간이 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하천 주변은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파주로 가겠습니다. 군남면 임진교의 모습입니다. 임진강의 물이 크게 불어나 물살이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진강 상류인 북한 지역에 큰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에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해안 쪽에서 남북으로 띠를 누르며 들어오는 비구름이고요. 또 충남 서쪽 해상에 강한 비구름이 붉게 보이면서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강한 비구름은 점차 북동진하면서 저녁 무렵엔 수도권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두 차례 강한 비가 집중될 시기를 예측했습니다. 1차가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고 2차는 내일 저녁부터 모레 밤까지인데요. 시간당 5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슈퍼컴퓨터의 비구름 예측을 보겠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중부지방으로 유입돼 내륙에서 강하게 비를 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50에서 6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진다는 예측인데요. 이런 상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낮에는 비가 잠시 남하하면서 전체적으로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일 저녁부터는 서해상에서 또 비구름이 유입돼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 황해도 부근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임진강과 한탄강 상류 지역에 수위가 크게 불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하류 지역에 위치한 경기 북부에서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것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 월요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이 50에서 150mm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250mm가 넘게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번 장마 기간엔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장마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예, 현재 남부 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됐다는 신호인데요. 그런데 중부지방은 앞으로도 장마전선이 계속 휴전선 부근을 오르내리면서 다음 주에도 계속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8월 초에 내리는 비는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 폭우로 쏟아지게 됩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에 벼락까지 동반하는 만큼 비가 올 때는 외출을 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머무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리산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린 피서객을 구하던 소방대원이 구조 활동 중에 숨졌습니다. 몸에 묶은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급류에 휩쓸렸는데 그 소방대원이 구하려던 피서객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서지로 유명한 지리산 피약골 계곡.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물살이 빨라진 계곡 다리 위에서 중장비가 급하게 다리를 부수고 있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피서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구조 신고가 들어온 것은 어제 오후 2시 40분쯤. 현장에 출동한 순천소방서 산악구조대 김모 소방교가 피서객을 발견하고
구조 작업을 벌이던 중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김 소방교는 18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함께 구조에 나섰던 소방대원 한 명도 줄이 끊어지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아골 엄청 물세지 않습니까? 아니 줄을 매우 물쓰고 들어가지고 줄이 터져가지고 떠내가지. 실종됐던 피서객 29살 서모 씨도 3시간여 뒤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리산 일대는 최근 많은 비가 내려 계곡물이 불어난 상태였지만 입산 통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잠수 상태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김 소방교의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정입니다. 네, 그제 새벽 집중호우로 침수된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군장병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가 커서 완전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원 기자가 복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하룻밤 200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대전의 코스모스 아파트. 주민 140여 명이 보트를 타고 긴급히 구조됩니다. 만 하루가 지나고 물 빠진 주차장에선 침수된 차들이 줄줄이 견인됩니다. 아직 빗물이 가득 찬 지하에선 펌프 배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집안은 온통 진흙벌이 됐습니다. 임시시설에서 밤잠을 설친 이재민은 하나라도 건질 게 있을까 싶어 집기들을 씻어봅니다. 그가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것도 이렇게 다 버리게 되면 또 돈으로 사야 되는데. 이른 아침부터 군장병과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피해 아파트를 찾아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물에 젖은 가전제품과 가구 집기류를 꺼내고 진흙범벅이 된 이불과 옷도 세탁을 위해 수거합니다. 논바닥 같은 방바닥에서 빗자루와 걸레로 쉴 새 없이 토사를 쓸어냅니다. 비빔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서로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 저희가 치우는 거 어려움을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치우는데 어렵다고 생각 안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폭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아파트 주민은 28가구 120여 명. 이 가운데 30여 명은 인근 체육관과 청소년 수련원 등 임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가 커 완전한 복구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재민들은 집에 돌아갈 날만 손꼽으며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이라크에서 들어온 건설 근로자 가운데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8명 추가됐습니다. 구경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명이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31명 가운데 해외 유입은 23명이고 국내 발생은 8명입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 수는 14,336명으로 집계됐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23명의 유입 국가별 분포를 보면 이라크가 14명, 우즈베키스탄 2명으로 필리핀, 파키스탄, 베트남, 폴란드, 브라질, 세네갈, 러시아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라크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많은 것은 어제 이라크 건설 근로자 72명이 2차로 귀국하면서 이 가운데 환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해외 유입 확진자 23명 가운데 21명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내국인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번 주 모두 1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내국인 입국자 중 확진자 수는 4월 중순 이후 15주 만에 최대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8명이 추가됐는데 경기도에서 5명이 늘었고 서울에서 2명, 경북에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 2명은 5월 중순 이후 최소치입니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은 모두 802명으로 이 가운데 13명이 위중하거나 중증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환자 13,233명이 격리 해제됐고 301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재입국 외국인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재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시설 격리에 들어갑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안전신문고 신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광버스와 찜질방, PC방 등 다양한 장소에서 위험 행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임과 동호회 관련이 많았습니다. 동호회 행사 관광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선체로 음주 가물을 한 사례가 신고가 되었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난 5월 이태원 집단 감염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네,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총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새벽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오전부터 8시간 반에 걸쳐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새벽 1시 20분쯤 이 총회장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발견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고령의 지병이 있지만 수감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 진입해 교회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방역당국에 성실히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앞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최종 마무리한 뒤 이 총회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보건 위기 상황이라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29만 명을 넘어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7개월 만에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760만여 명이 이랬습니다. 이 가운데 67만여 명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거브르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19가 100년에 한 번 나올 보건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이 수십 년 동안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감염되기 쉬운 상태고 심각한 발병을 경험했던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고 믿었던 많은 나라가 지금 새로운 발병과 씨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 개발이 기록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긴급위원회는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6개월이 지나 현재 발병 상황을 재평가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긴급위원회에서는 현재 상황이 여전히 국제적 비상사태라는 평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권고안에 더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29만 2천여 명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 수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륙별로는 미주 대륙에서,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은 진단검사 횟수가 늘어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미 보건당국자가 반박 의견을 냈습니다. 감염병 분야의 권위자인 파우치 박사는 경제활동 재개 과정에서 연방 차원의 통일된 전략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미국 내 확진자 수가 많은 건 진단검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보다 검사 건수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 소속 클라이번 하원 의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클라이번 의원은 코로나19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 차원의 조율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클라이번 의원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대응 실패가 아니라 진단검사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 보건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유럽과 달리 미국의 봉쇄 조치는 상대적으로 느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 was such a diversity of response in this country from different states that we really did not have a unified bringing everything down. 다만 올해 말쯤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는 낙관론은 유지했습니다. 청문회에선 짐 조던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과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충성파로 분류돼 온 조던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해온 파우치 박사에게 시위도 제한해야 하지 않냐며 몰아붙였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폭도로 몰아붙이며 강경 진압을 주도해왔습니다. You've made comments on dating, on baseball, on everything you can imagine. I'm just asking you, you just said that protests increase the spread. I'm just asking you, should we try to limit the protests? No, I think I would leave that to people who have more of a position to do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본 뒤 트윗을 통해 조던 의원이 대단한 일을 했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코로나19에 쉽게 감염될 수 있고 전파력도 상당히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DC, 즉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지난 6월 미국 조지아주 여름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 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결과지를 받은 300명 가운데 26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코로나19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인 밤샘 행사에서 빠르게 확산됐다며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며 초기 보고와 달리 전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미국 유명인들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한 범인 3명이 붙잡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유명인 트위터 계정 해킹 사건과 관련해 미국 플로리다주의 17살 청소년과 영국인 등 3명을 붙잡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30여 개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서 1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사기 범죄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 북부 지역에 1시간에 40mm씩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는 북한 황해도에서 서울, 경기와 강원도 사이를 오르내리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 내일 오전 사이, 다시 내일 저녁부터 모레 오전 사이 시간당 50에서 80mm의 국지성 폭우가 퍼부는 곳이 있어 계속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일부, 충남까지 경보와 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모레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최고 25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충청, 전라도와 경북 내륙 지역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다음 뉴스는 2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